이의 픽 시간입니다. 네. 재밌는 민주당의 3일. 빡했던 3일. 와, 진짜 3일 동안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 진짜 숨 막히는 줄 알았죠. 정말로요. 진짜로. 네, 월, 화, 수. 네. 진짜로요. 그래서 그거를 3일을 좀 정리해봤어요. 네. 두 축으로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제일 숨가팠던 게 전당대회 룰 변경되고 결정되는 것 때문에 우리 옆에 지금 평론가님 팔 저런데 현장 가가지고서 집회하는 거 보고 진짜 마음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 부분을 한번 살피고 다음엔 나와서 같이 해. 네, 무조건 나가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는요, 진짜. 그리고 또 한 축은 박지현 씨가 3일 동안 사고를 엄청 쳤는데 그 사고를 치면서 우리 김남국 의원을 그렇게 물고 늘어졌어요. 만만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김남국 의원이 그거를 빛의 속도로 이렇게 쳐부수더라고요. 그거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두 가지 축으로 가져왔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전당대회를 변경 결정 어떻게 됐는지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루에 핵심적인 일이 다 일어났더라고요. 월요일에. 월요일 날 오전에 전준위에서 룰 결정하고 그걸 가지고 저녁에 비대에서 룰을 틀어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알려지고 나서 이제 시민들한테 전달되고 나서 화요일 날 시민들이 수요일 날 이게 당무위에 넘어가면은 안 된다라고 해서 수요일에 민주당사 중앙당 앞에 여의도에 모여가지고서 몇 시간 시위를 했죠, 진짜로. 찜통 같은. 오후 1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 날 아침 10시인가? 네. 뭐 10시, 11시. 네. 왜냐하면 당무위원회가 10시에 열렸고 1시간 반 정도 끝났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마무리 졌는데 그때까지니까 월요일 날 저녁에 방송하셨던 분들 저는 그 박지현은 워낙 난리치는 게 있고 제가 그쪽에 빨대가 하나 있어서 박지현 쪽에 일주일 내내 어떻게 계속 이재명을 씹을 거다라고 얘기해서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깨부시려고. 왜냐하면 김남국이는 혼자 싸우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방송을 하고 있는데 다들 이거 하실 때가 아니에요. 전당대회 룰이 바뀌었어요. 곽동수 정신 차려. 지금 우상호 씹어야 돼. 뭐 이래갖고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하루나 이틀 뻘짓하다 넘어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월요일 날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민주당 핵심 지지하시는 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은 날이었죠. 그러니까요. 아니 월요일 날 오전에 결정된 것도 내용이 속 시원하지가 않았어요. 사실은요. 크게 두 가지 정리했잖아요. 그 예비 경선 그러니까 컷오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중앙위원회가 100%를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그 중에 30%를 떼어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하겠다. 이 정도 조금 바꿨고 두 번째로 또 핵심적으로 바꾼 게 본경선, 그러니까 본투표할 때 대의원이 원래 45%인데 그중에 15%를 떼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더해줬어요. 그래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원래 10이었는데 25%가 됐고 이 정도 바꿨어요. 네. 네, 그냥 이 정도 바꿨는데 이게 두 개가 가지는 함의는 명확하거든요. 이거를 떼가지고, 그러니까 대의원에서 떼가지고, 그리고 중앙위원회에서 떼가지고, 권리당원한테 준 게 아니고, 일반 당원한테 준 것도 아니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원들 입장에서는 우리부터 줘야지. 일단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맞아요. 드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반에 반걸음 나아갔다. 그래, 뭐 이런 의미겠지. 당신과 민심의 괴리를 조금 줄여보고자 했구나. 그래, 이렇게 예쁘게 봐줄게. 라면서 마음을 삭히고 있는데 이게 점심때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녁에 이걸 가지고 말도 안 되게 바뀌었다? 예비경선 관련해가지고선 중앙위원회 100%로 다시 돌려버리고 완전히. 네. 그다음에 현재 룰 그대로죠. 네, 현재 룰로 완전히 돌려버리고 그다음에 뭐 얘기가 되지도 않았었던 갑자기 지역 안배를 하겠다. 최고위원 선거에 관련해서는 원래 2표를 행사하는데 그 중에 한 표는 본인이 찍고 싶은 걸 찍고 또 한 표는 권역을 4개로 나눠가지고 그 권역에 출마한 사람만 투표하게 해주겠다? 그게 반나절 만에 그렇게 확확 바뀔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누굴까요? 왜 날 보지? 전 아니에요. 난 안 그랬어. 아니 당에 돌아가는 거를 알면 알수록 굉장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중요한 걸 바꿨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도 없이 나온 거잖아요. 아니 그럼 비례대표가 출마하면 거기는 어디 권역이야? 아니 그러면은 해외에 있는 당원들은 어디 권역이야?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화가 났고 다음 날 나가가지고 시위를 했었던 건데 저는 다시 한번 우리 평론가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에요.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은 이 정청래 의원이 글을 써서 올렸죠. 두 가지 문제다.
이재명이 당대표로 등록하는 순간 중앙위원회가 컷오프를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된다. 이거 왜 일반 투표 집어넣는 거 안 했냐? 이재명 당대표 컷오프라고 하는 얘기가 9글자인데 사람들이 충격을 엄청나게 받아서 네. 정말 난리를 친 거죠. 근데 이게 꾸준히 이어왔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지만 민주당 그동안 이 꼭 혼자가 당대표 돼야 돼? 집단지도체제 하면 어때? 라고 뻘쭘한 카드를 냈다가 욕 처먹고 그만뒀고 그 다음에 이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이긴 한데 당대표 마음대로 할 때 제동이 안 되니까 우리 권력 좀 나눠 먹자라고 하다가 그런 일 없다라고 우상호가 막으면서 얘기했었고 물론 그 얘기는 지금도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그럼 중앙위가 컷오프하는 걸로 하자라고 얘기들이 크게 나왔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는 이게 상식적이지 않고 특히나 권역별 이런 네. 얘기 나오고 최종 당무위원회 계획 때는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박가리 운동본부 시사타파 그리고 21세기 조선의열단 수많은 민주시민들이 나와서 평일 오후 2시에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평일 오후 2시에 민주당 앞쪽에 딱 찾고 그날 또 날씨가 웃겼던 사우나였어요, 게 사우나. 진짜. 햇살이 짠 나다가 비가 쪼 오다가 그러니까 피부 태우기 딱 좋은 날이었어요. 뭐 오일을 안 발라도 익는 거예요 사람들이. 숨쉬기도 힘들었을 것 네, 같아요. 부채질하는 모습이 무슨 뭐 기계에 달려 있는 것처럼 하던 거기다 게 마스크까지 썼잖아.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팔. 거기다가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6시쯤에 차를 돌려서 여의도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아침에 나왔던 사람들은 다 얼굴이 빨갛게 익었어요. 아이고야. 이게 바깥에 노동해 보신 분들 알아요. 이게 선탠과 노동으로 탄 건 달라. 익는 거거든. 모자를 쓰고 있어도 바람 불고 물 뿌리고 거기다가 또 햇살 나고 이거는 맞아. 구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피부를 아주 흉하게 빨간색으로 튀우고 김태현 단장 같은 경우는 숨 헐떡거리면서 심장에 그러니까. 스텐트 3개 박았는데 뒤에서 아우 형 왼쪽이 뻣뻣해요. 아이고야. 그러고 있었고 갑자기 저는 주저앉았고. 팔 부러진 팔 이러고 있는 상태랄거 너나 왜 이러냐 이랬는데 둘이 올라서 합시다 이런 거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 뒤에 정청래 의원이 와갖고 얘기하면서 당무위원회가 그 다음날 오전에 연기될 거다 했었는데 원래대로 열렸고 그러고 나서 복구가 됐죠. 그러니까 3일 동안 갔던 트랙에서 이재명을 당대표에서 쫓아내려 한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놀랐던 3일이었습니다. 와, 3일 동안 진짜 숨도 못 쉬었어요, 진짜. 이거 돌아온 것도 다시 돌아온 것 중에 최고위원은 그래도 중앙위원회에서 100% 하겠다라고. 그분 빼고는 그래도 다 돌아와가지고 사실은 원래 더 드라마틱하게 당원들한테 뭔가를 주워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답답한 측면이 있는데요. 네, 망치기 전에 그래도 우리 당원들이 가가지고서 이걸 막은 거에 대해서 이 영상을 빌어서 정말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그게 드립니다. 당원의 힘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전에 발표에는 제가 작년 초가 돼서야 당에 등록을 했거든요. 네.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번 결정을 보면서 아 당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 당원 알기를 진짜 뭘로 아는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 강중만 선생님께서 왜 이러는지에서 예전에 칼럼을 하나 쓰신 적이 있어요. 2014년에 과자의 침뱉기라는 제목의 칼럼인데 일부러 그런다는 거예요. 일부러. 사람들한테 정치 혐오를 준다라는 거예요. 탁탁탁 아. 과자에 침 뱉고 너네 이래도 먹을래? 이런 것처럼 야 정치 이렇게 더럽고 진짜 짜증나는데 너네 계속 이래도 민주당 당원 할래?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사람들을 탈당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똑똑하고 그 더 앞서 나가가지고 의견 개진하는 사람들부터 내보내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렇죠. 절대 탈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 헛똑똑이라고 부르는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혼자서 못 견디고 열심히 막 하다가 그러니까 보면 막 뛰어들었다가 그다음 어느 날 순간 사라져요. 자기 혼자 번아웃이 와갖고 사라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 오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건 좋지만 그 열정을 마라톤으로 달려가듯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거리를 생각해서 100m 뛰는데 이만한데 말 안 들어? 저 안 해. 이러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지만 지금은 정확히 따지면 지금 기득권 세력들, 그러니까 구주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계와 정세균계를 포함해서 4선, 5선 했던 양반들은 자기네들이 최고가 되고 그 무엇보다 이재명을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얘는 와서 점수를 매겨요. 그 공약 이행률 몇 프로 됐냐 이거 자기만 따지겠어요? 앞으로 의원들도 똑같이 할 거라고요. 뭐 했냐고 지역에서 뭐 했냐고 점수 매기는 거 하다 보면 자기 점수가 다 까발려지는 거죠. 그전까지는 법안만 내도 되는데 맞아. 이재명 같은 스타일이 들어오면 피곤한 거예요. 이재명 의원이 경영학 이론에 비추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가 이런 얘기했는데 띵언인데요.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꾸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측정하고 거기서 분석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를 생각해 나가면서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 근데 강하려면 투명해야 됩니다. 지금 이 당무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들 쳐다보고 있는데 민주당 홈페이지 어디에도 당무위원회 언제 열리는지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밀실에서 하던 버릇들이 있는 거죠. 그런 거 감추고 있는 것들이 다 용감하지 못한 그런 증거인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픈 이야기들이 좀 생기는 거고요. 이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니까 이재명을 내쫓으려면 요번만큼은 되건 안 되건 실패해도 뭐 우상호 쪽팔리는 거지. 일단 권역별로 한번 쪼개봐. 영남이나 호남에 최고위원 없어. 이들은 그 양아무개 씨가 지금 국짐당 가갖고 반도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 양 씨가 최고위원으로 올라갔던 것에 대해서 반성이 되는 것들도 없습니다. 그때 이재정 변호사를 깨고 양 씨가 최고위원으로 올라가서 당선이 됐거든요. 그런 일을 또 겪게 하려고. 근데도 최고위원으로 뽑아야 된다는 얘기들이 난리 나오는 것은 중앙위원회에 힘을 주고 그 조직만 통제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당원들은 컨트롤이 안 되고 그러니까 폭력적인 팬덤 정치라고 얘기해서 나가지 말게 하는데 실제 오늘 확인한 바로는 이거 초비상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기대도 별로 안 했어요. 화요일 날 누가 나오겠어요. 그 시간대. 그러니까. 다 나왔어 나오던 사람들. 반차 휴가 내고 사람 제일 늦게는 송파에서 자전거 타고 오신 분들 계셨어요. 진짜 최고야. 운동해야 되는데 하는 김에 근데 하는 거 보면은 지금 윤석열이 내각 만드는 거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맘대로 자기가 꼽고 싶은 사람 하려고 하니까 룰도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기득권이랑 하는 짓은 위로 갈수록 똑같구나라는 그러니까 걸 권력의 보여줬어. 본질은 똑같은 거죠. 네. 나를 중심으로. 근데 여기서 딱 현타가 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잘 싸울 당원 상대로는 이렇게 잘 싸우면서 맞아. 국민의힘하고는 왜 이렇게 못 싸웠냐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 바닥바닥하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지금까지는 뭐 맨날 회의하면은 늦추고 뭐 합의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하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선 기간과 지선 기간 통틀어서 저는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 몫을 내는 걸 딱 하나 들었습니다. 이재명 나오지 마라. 아, 그니까. 이게 자기 권력을 지키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게요. 이 당원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과자의 침 뱉기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역으로 내려가도 마찬가지 메커니즘이 작용해요. 지역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친구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걸 막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친구들이 들어와서 반짝반짝이는 친구들이 있어서 가령 저처럼 출마하겠다고 해버리면은 이게 성가셔. 그렇죠. 미래의 경쟁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이 작용해서 신규 당원들이 제대로 그 지역위원회에 모집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뚫고 들어오는 게 지금 개딸 양아들이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거죠. 지금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여의도 앞에서 이렇게 지금 집회도 하고 그 과정은 최민희 의원님이 그때만 해도 백만송이 장미 뭐 이런 얘기 해갖고 했던 게 온라인 입당제라는 게 허용될 때도 실체를 누가 알고 그때만 해도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으로 뭐 신분 인증하고 이런 기능이 없었을 때예요. 가짜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했던 게 이 조직의 숫자가 많이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은 나는 그냥 이재명 지지하고 싶어서 들어가는 건데 하지만 들어가는 순간 시도당에 소속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투표할 때 그 지역 후보를 뽑을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쓸데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지역들이 생겨납니다. 예컨대 호남에 진성당원들이 많다고 하지만 만약에 개딸들이 많이 들어갔다, 양아들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이낙연과 뭐 손잡았던 아무개 후보가 있어도 밀려날 수 있어요. 저 사람 별로던데 이래 버리고 나면 결과가 뜻밖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이 새로운 신규 당원, 온라인 당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은 와, 어차피 열려있는 게임이어서 놀랍다. 이거 현실 예에 완전 말씀드릴까요? 전 지역 활동을 하니까는요. 이게 우리들은요 처음에 당에 가입을 할 때 인터넷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내겠습니다 하고 가입 딱 하잖아요. 그래서 허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배치되면은 어딘가에서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원 가입했으니까 뭐 교육이라도 시켜주겠지. 고객님 입당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거 설명해 보세요.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연락이 아예 안 와요.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지역엔 정보가 너무 와요. 지역에는 당신 지역에 있는 누군가가 인터넷으로 가입을 했습니다라는 데이터가 와요. 근데 그 관리를 안 해요. 그 지역에서 관리하려면 문자 하나 쏘면 그것도 돈인데 그리고 페이지 만들어 놓게 되면 연락처 나고 그쪽엔 연락 안 오는 게 좋은 거잖아요. 무사한 일. 그렇죠. 관리를 하게 됐다가 잘못해가지고 새로운 리더십이 생기면 또 곤란하니까. 아 진짜 현장에선 그렇구나. 네,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원 무서운 줄 모르는 게 제가 예전에 바른정당에
당원 가입한 친구를 본 적이 있는데 전화 상담하고 끝나고 나면 문자로 연락 오고 당원 가입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연락 오는 게 그쪽은 신생 정당이니까 물건 파는 텔레마케팅처럼 그렇게 열심히 팔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그렇죠. 민주당은 제가 전화 걸어본 적 도대체 당빈 언제 빠져나가요? 기다리면 나갑니다. 처음에 하고 나면 가입하고 나면 바로 빨리 6개월 권리당원이 되고 싶으니까 가입하면 보통은 그날 나가잖아요. 네. 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월말에 한번 나갔는데 그것도 고맙습니다가 문자가 오는 경우 다행인데 이게 골치 아픈 게 폰 번호 바꾸는 거 얼마 전에 민주당 홈페이지에 생기긴 했어요. 폰 번호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한 달 중간에 당빈 납부가 까먹어질 수 있어서 지금 이게 교회만 가더라도 처음 오는 형제자매들한테 당신은 사랑받 이거 해주거든요. 왔다고. 이거 아실 거야 여러분들. 이거 왔다고 아, 이렇게 그러네, 해주는데 진짜. 그것도 없어요. 자 어쨌든 이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빨리 해야 되겠네요. 박지연의 몰락. 예, 이거를 준비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동서평론가님께서 집중 관리를 하시다가 예. 아니 저는 이제 지겨워서 이 말하는 게 한두 번이어야지 징징징이에요. 네. 저는 이번 주 월화수를 지나면서 미천이 다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영희 변호사님이 언젠가 지금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평가했는데 전 이게 적확한 표현이라고 보는 게 컨텐츠 없는 관종의 말로 라고 뼈를 때리셔. 무서운 언니야. 아 이거 맞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진짜로 월화수 동안 얼마나 코미디를 찍었는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월요일에 시작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박지연 씨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갑니다. 나가서 이재명 의원이랑 김남국 의원을 디스하기 시작해요. 둘이 짝짝꿍 잘 맞아가지고 진짜 듣기 싫었어. 힘들었어. 들으셨죠? 그거 거기서 김남국 의원을 디스하는데 구체적으로 디스해요. 김남국 의원 2020년 2월 민주당 입당했고 한 달도 안 돼서 공천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듣고 있었거든요. 진짜 재밌었던 게 김남국 의원실에서 이 라디오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라디오를 듣고 있다가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서 CBS에 전화해가지고서 팩트체크를 해줘요. 바로 팩트체크를 해줘요. 네, 팩트체크를 해줘가지고 의원실에서 말을 해줘서 김남국 의원은 2015년 1월 14일에 입당했습니다. 라고 실시간으로 반박됩니다. 잘했네. 네. 브라보.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저거는 페이스북에다가 김남국 의원이 나중에 올린 거고 실시간으로 올라온 게 지금 이거예요. 그 CBS는요 노컷 뉴스랑 같이 맞아요. 연동돼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날 인터뷰한 게 바로 뉴스로 나오는데 위에 있는 게 지금 박지연 전 위원장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고요. 이거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여성 아나운서랑 같이 얘기하는 거 한 코너 있고 그다음에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 나오는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전화가 하나 왔다고 방송국으로 김남국 의원실에서 그래서 바로 팩트 체크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운 줄 알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화요일로 넘어옵니다. 화요일 날 넘어와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거를 반박을 아까 그 사진을 올리면서 김남국 의원이 명쾌하게 아주 재밌게 말을 해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씁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저는 2015년 1월 14일에 입당했습니다. 이게 킬링 포인트예요. 사과는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오히려 그 말이 더 매기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너 따위 사과는 필요 없어.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화요일에 박지원 전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요. 김남국 의원은 입당쇼부터 해명하십시오. 그 태도가 너무 썩었던 것 같아. 오히려 그 글에 대해서 제가 페이스북 직접 들어가서 댓글의 반응을 봤는데 지지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 맞아요. 로얄 젤리도 안 왔어. 그 로얄 젤리도 사람도 얼마 안 되던데요.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맞아요. 이 글을 지금 나오죠. 6시 35분에 올렸어요. 오후 6시 35분에 김남국 의원이 또 빛의 속도로 또 사실관계를 체크해줘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님께 그 당시 저는 당의 입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에서도 입당식 당일에도 충분히 알렸습니다. 윤호중이 그때 얘기했죠. 영상을 확인하시고 다른 기사들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유모준 사무총장, 당시 사무총장이죠. 멘트를 밑에다가 적어놓습니다. 윤호준 사무총장 멘트입니다. 다른 한 분은 검찰 개혁을 외치는 수많은 시민들과 현장에서 함께하신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김남국 변호사는 이미 우리 당 당원이시고 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말을 합니다. 그렇네. 네. 근데 뭔 또 입당쇼라고 또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이 양반이 불꽃 추적자 나가면서 기자인 것처럼 탐사 보도를 했다는 사람인데
기초적인 사실 확인 능력이 없다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기자가 이런 식의 팩트체크 저희 해가면서 집어넣을 때도 저도 최근에 열심히 체크하지만 물 먹는 경우도 있어요. 소스 여러 개에서 동시에 거짓말이 나오는 경우는 속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럼 발빠르게 바로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그게 모든 게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박지현은 이게 짜증을 내가면서 신경질 부리는 그러니까 왜 가장 애매한 게 젊은 분들 연애할 때 보면은 뭐 먹을래? 그럼 한식 아니 싫어, 양식 싫어, 아니 이태리 싫어. 뭘 먹고 싶은데 몰라. 하여간 얘기해봐. 이러면서 비유 맞춰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제일 무서운 얘기 하실 뻔했어요. 아무거나. 그러니까 아무거나 이렇게 나면 아무거나인데 그건 별로. 뭐 이러고 얘기 나오는 거죠. 밥은 먹고 싶어? 몰라. 근데 왜 나한테 화내? 이러고 얘기하는 말이 안 돼요. 연애할 때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왜? 남자는 뭔가 배고프고 얘들은 젊을 때 한창 클 때니까 많이 먹고 싶은 거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예쁜데 자기 뭐 하고 어디 근사한 데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해주면 돼요. 난 좀 맛은 없더라도 근사하고 뭐 SNS 사진 찍을 만한데 네가 알아서 섭외 좀 해봐. 날 좀 놀라게 해줘. 이런 얘기를 해주면 남자들이 아 그런 거야? 그럼 말을 하지 하고 알아들어요. 대부분의 남녀 문제는 여자분들이 마음을 좀 써서 설명해주면 다 해결됩니다. 근데 이게 정치판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무엇보다 이 잘못했잖아 라고 몰고 가면서 자기에 대해서 박지현의 멘트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것은 누굴 공격하는 과정에서 사과 비슷하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자신이 2달 동안 무능한 비대위원장이었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자기 업적을 자기로 내세우고 이건 60, 70대가 해도 꼴사 나온데 이런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아니, 기본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거에서 사과를 안 해요. 자기가 팩트 맞아. 체크를 해서 잘못했잖아요. 어. 실수를 범했잖아요. 자기는 사과를 안 해. 그렇죠. 그럼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미천이 들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처음에 JTBC 나왔을 때는 자기는 피선거권 없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지금은 피선거권이 있대요. 그래서 김현정 맘대로야. 뉴스쇼에서도 아니 그러면은 비대위에서 만약에 출마 자격 없다고 결정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럼 그 결정에 따를게요. 라고 해놓고 또 안 따라요. 말을 계속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요. 제가 아침 라디오를 다 듣는 사람이거든요. 화요일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했는데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냐면요. 본인의 피선거권이 없다는 비대위 결정에 이재명 의원의 의중이 반영된 것 같다라고 자기가 말을 해요. 거기서 이재명 갈라치기가 들어가더라고. 네. 그날부터 이렇게 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방송하면서 제가 정보를 받았던 게 월요일 날 박지현은 딴 사람을 까거나 비대위를 까겠지만 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재명을 끌어들인다. 그러면서 모든 걸 이재명 책임을 하고 이재명의 입장을 밝혀라 라고 나갈 거라서 괘씸하게 라고 시작을 하고 했던 것이죠. 근데 설계를 너무 정말 형편없이 한 게 뭐냐면요. 진행자가 그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근거는요? 그 해석의 근거가 뭐죠? 라고 물을 거잖아요. 근거가 뭐냐면은요. 그 근거가 이재명 의원과 누구보다 가까운 김남국 의원께서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집중적으로 내보여서래요. 장난해? 그러니까 김남국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 의원인 걸 진짜. 모르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게 수요일로 넘어옵니다. 시선 집중에 김남국 의원이 또 다음날 출연을 하네요. 또 그래서 섭외 잘한 거지. 그래서 제가 또 들었죠. 오잉 들었는데 안 그래도 김종배 선생님이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기가 차잖아요. 짧게 끝냅니다. 그냥 아무 근거가 없는 주장이고요. 세상을 너무 본인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렇게 3일에 뭐 우당탕탕 박지원의 3일이 정리되는데 수요일에 그 와중에 여성경제신문에서 기사가 터지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놀림감이 되는 그 어린이 어린이 그거요? 뽀뽀하는 과자 뽀뽀하는 사진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아직도 해명도 없고 뭐 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했던 일이니까. 근데 자기한테 어떤 요구되는 해명사항 또는 어떤 변명을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 용어로 쌩을 까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 남을 계속 공격만 하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도 무슨 민주당이 자기를 쓰고 버려도 끝까지 정치할 것, 뭐 토사구팽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얘가 지금 바라는 거는 그때 비대위 때 기사 딸린 자가용 나오고 비서도 나오고 그 생활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거기를 갔다 온 사람은 취직 준비를 할 수 없어요. 취준생이 뭐야 지금. 그렇지. 구급이 뭐냐고. 그렇지. 자기한테 인사했던 비서실의 인턴들하고 같은 급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의전을 또 받으니까는요 또. 정신 차려야 됩니다. 26살에도 중2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밖에 생각 안 나는 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가면 중학교 1학년들이 으쓱하지만 중3에 눌리다가 중2쯤 되게 되면 세상 뭐 있나 이제 세상 모든 이치를 외치고 난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건드리지 마. 난 터져. 이러고 다니는 시기가 있다면 박지원 씨가 하고 있는 게 딱 그만큼이고요. 여기서
다들 주변에 계신 분들은 쟤 좀 누가 말릴 수 없어? 라고 물어보면 그 주변에 아무하고도 커뮤니케이션 안 한다고 얘기해요. 그냥 저는 궁금할 게 뭐 박전이 그런 얘기하면 제가 진행을 했으면 이랬을 거예요. 그 이재명 의원하고 친한 김남국 의원이 자기를 공격한다. 그러면 박지원 씨는 누구랑 친하세요? 괜찮아요. 나 진짜 저는- 궁금해.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 주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같이 뜻을 했던 동지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늘어나고 점점 바뀌고 있고 하고 있는 멘트나 이게 정신세계가 가장 비슷한 사람을 찾자면 안철수입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아. 자기가 원하는 새정치란 단어만 안 썼지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쓰고 버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2012년에 안철수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안철수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밥 먹자, 술 먹자, 차 한잔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흔쾌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만 박지원 씨하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할 때 가끔 보면 카메라를 뚫어지게 쳐다보거든요. 저래야 된다고 배웠고 아. TV 할 때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얘기하는 게 전달이 가장 잘 됩니다. 그러면 문자가 와요. 제발 좀 카메라 좀 보지 마세요. 아주 깜짝 놀란다고. 어. 눈 맞추는 것 같다는데 전 박지원 씨가 화면에 정확하게 정면을 쳐다보고 얘기하는 건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도요. 그는 유일하게 스마트폰하고만 소통을 합니다. 쳐다보고 폰 보느라고 바쁜데 이번에 MBC 찾아가서 인터뷰할 때도 보면은 아나운서 거기 앵커하고도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그게 좀 보면 이상했어. 딴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대인기피증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다음 단계는 안철수가 했듯이 제가 뭐 갑철수입니까? 뭐 아바타입니까? 이런 거 하듯이 뭔가 헛소리를 되게 터뜨릴 것 같은데 내일은 좀 조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좀 쉬어야 돼요, 며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활동하는 젊은이로서 제가 딱 가슴에 닿는 게 이거예요.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 음. 제발 그만해달라, 제발. 자, 오늘 준비하신 거 다 네. 하셨나요? 네, 여기까지 9번기의 픽이었습니다.